안녕하세요. 널스 지지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데요. 왜냐면 일하는 것에 있어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나마 일하면서 있었던 이벤트는 미국 병원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코드 블루가 떴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사이너스 리듬으로 헐트레이시 130, 150까지 있었는데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의사가 observation 하자고 해서 직접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환자방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경기를 하더니 EKG 리듬이 톨사데 포인트로 잠깐 바뀌었다가 바로 Vfib이 보여가지고 우연히 제 방에 들어온 간호사가 CPR을 시작하고 저는 코드블루임을 알리고 이머전시 카트를 가져오면서 시작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환자가 인투베이션 및 CPR을 진행해서 ROSC 되었고, 이게 한국에서는 ROSC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라스크라고 합니다. 라스크 되었고 중환자실로 바로 전동하였습니다. 최근 일 중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다시 오버타임을 픽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에이전시 널스라서 월급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픽업을 시작한 건데요. 그래도 저번에 한 달 동안 오버타임을 안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레벨도 줄었고 환자를 대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제가 더 공감적이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할까요? 역시 휴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 신규 시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신규 시절에 받았던 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저보다 태움을 많이 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이미 8년 전 일이라서 8년이나 지난 일이라 많이 까먹었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희 병동에서는 신규가 병동 선생님들에게 전체 문자를 돌립니다. 모두에게요. 그 와중에 제가 한 선생님의 번호를 잘못 저장하여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벌써부터 싸가지 없게 인사도 안 한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때는 첫 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병동에서 여러 선생님이 간식을 사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 교통비나 겨우 나올 첫 달에 제가 다른 선생님이 사온 간식을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먹고 있을 때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너는 양심도 없이 얻어먹기만 하냐? 지금의 저라면 첫 달 월급이 빤히 30만 원임을 알고 있는 신규 간호사한테 음식 사오는 말을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양심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뿐만 아니고 이브닝 인계 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집에 가라는 말을 저한테 안 해서 새벽 2시까지 병원에 남아있던 일. 또 제 환자가 계속 변을 본다고 제 프리셉터 선생님 안 보는 곳에서 저를 도와줘야 하니까 제 환자가 변을 보면 이걸 치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프리셉터 선생님 안 보는 곳에서 꼬집고 제 발을 밟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너는 닭이야? 금붕어니? 머리가 있긴 해? 어떻게 바로 말한 걸 까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 귀여울 정도였어요. 또한 프린트해서 손으로 쓰는 인계장 글씨가 예쁘지 않다고 너는 어떻게 일을 거지같이 하니? 라고 하면서 수액 세트를 저한테 세게 던져서 그 수액 세트가 제 가슴에 맞고 떨어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더욱 비참했던 것은 실습 나온 간호 학생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저에게 조언해준답시고 너는 인성부터 글러먹었어. 다 고쳐야 해. 라고 말했던 선생님도 있었고요. 저는 자대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학교 출신 선생님한테
어디 가서 너 우리 학교 나왔다고 말하지도 마. 학교의 수치야.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서 제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올렸는데 병동에서 페이스북 친구도 없었는데 병동 선생님 중에서 자대병원이라서 그런지 병동 선생님 중에서 학교 선배가 다른 제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그 글을 보게 되었고 그 선생님은 병동에 그걸 알려서 제가 한 발언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저는 또 싸가지 없는 애가 되고 말았죠. 계속 싸가지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인 공간에서 제가 한 말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태음의 타겟이 저였던 것이었죠. 이 밖에도 맨날이 지옥 같았고 제 동기는 저한테만 특히 이런 일이 더 생긴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오죽하면 수선생님이 저를 일부러 나이트 근무를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수선생님이 계실 때 퇴근 시간이 겹쳐 있어서 수선생님이 저에게 인계받는 선생님에게 말해 저를 최대한 빨리 보내주려고 하는 배려였죠. 병원을 다니면서 맨날 울었고 출근 전에 차에 치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9개월 만에 응급사직을 하면서 병원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디 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저라면 그 사람들을 신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겁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냥 응급사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태웠던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꿈이 미국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그 선생님의 꿈을 제가 이뤘고 제가 꽤 유명한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복수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신규 시절 태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신규 시절은 언제나 힘든 것 같습니다. 첫 병원을 나와서 다른 병원에 다시 신규 생활을 할 때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첫 병원에서의 만큼은 태움은 제가 다시 취직한 다른 두 병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사정이 있어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월급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부터는 일상 비디오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려고 제가 노력해 보려고요. 굳이 간호에 관련된 비디오가 아니고 제 평범한 일상을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비디오를 올릴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